프로의 시장 레슨 4, 집착의 나무입니다. 집착의 나무? 이 단어는 뭘까? 마케팅 프로들이, 그 컨텐츠 프로들이 어떠한 시나리오를 쓸 때 정해 놓습니다. 뭘 정해 놓냐면, 내가 어떠한 단어를 심을지를 정해 놓죠. 근데 그 단어를 심어. 그 단어를 기억에 심으려고 정해놔요. 그 단어를 정해놓은 다음에 그 단어가 뭐 고급스러움일 수도 있고 아주 명확한 나의 제품만의 그, 그 특장점일 수도 있고 막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그 단어를 심으려고 진짜 노력을 하고 심지어 콘텐츠를 짤 때 이미 나무를 세워요. 이 단어의 뿌리는 요거고 줄기는 이렇게 되고 잎사귀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이거 뭐지 하고 밑에서 보고 쓱 올라가다가 잎사귀를 보는 순간 그 단어를 한 방에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집착의 나무를 세우냐 못하냐. 그러니까 내가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 내 상세 페이지가 집착의 나무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은 혹은 내가 쇼핑몰을 세우거나 내 컨텐츠 맵, 그러니까 고객이 날 만나는 컨텐츠 접점들에게 집착의 나무를 세워서 굉장히 집착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컨텐츠 맵을 전달하느냐 아니면 그냥 자기소개 하다가 그냥 남들 따라 하다가 그냥 끝날 것인가. 요 차이가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집착의 나무는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집착의 나무는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바로 요겁니다. 기억, 그것이 문제다. 자, 모든 마케팅 책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잭 트라우트나 알리스가 쓴 뭐라고 표현할까? 마케팅 불변의 법칙이란 책에 의하면 마케팅의 최종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기억을 시키는 것이다. 물건을 팔고 판매하고 이건 그 다음 일이라는 거죠. 어쨌든 내 광고 메시지나 아니면 내 광고 사진이나 내 상세 페이지를 보고 나서 무언가를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쇼핑몰을 보고 나서 뭐 예를 들어 머니 컨텐츠라는 회사는 뭘 만드는 회사구나, 뭘 잘하는 회사구나 머리에 그냥 딱 떠오르지 않으면 저의 홈페이지나 저의 프로모션은 완전히 망가진 거죠.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이 기억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프로와 아마추어 차이 중에 가장 큰 부분은 무엇을 기억시킬 것인가를 어떻게 정하느냐부터 많은 것들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내 상태 페이지에서 그냥 뭐 예를 들어 헤어 제품입니다. 좋은 헤어 제품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제품이 탈모를 방지하고 뭐 이런 내용을 기억시키고 싶다.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문제라고 제가 썼잖아요. 그것이 문제다. 왜냐면 기억을 시키고 싶은데 고객들 머릿속에는 기억의 방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방에 탈모 샴푸는 이미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길거리에 막 있는 뭐 손흥민 샴푸라든가 TW 뭐 이름도 잘 기억 안 나네요. 그 엄청나게 광고를 많이 여라든가 뭐 이 등등의 탈모 샴푸들이 이미 기억을 채우고 있겠죠. 채우고 있겠지. 자, 무슨 얘기냐면 그 기억이 채워져 있는 방에다가 무턱대고 저도 탈모 샴푸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사람들은 그걸 튕겨낸단 말이에요. 즉 뭐냐면 이 기억을 어떻게 선점하느냐, 기억을 어떻게 내가 장악하느냐 이거를 다룬 책이 포지셔닝이라는 책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우리는 기억을 시켜야 되는데 온라인의 가장 큰 단점이 뭐죠? 온라인의 가장 큰 단점? 정말 잔인하죠. 온라인의 그 가장 큰 단점은 이제 기억은 보통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노상 얘기하지만 기억의 원칙은 바로 노출과 체류 시간이죠. 무언가 기억을 하는 데는 그러니까 많이 보이고 예를 들어가지고 뭐 려라든가 아니면은 TS 샴푸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광고비를 쏟아붓잖아요. 그 광고비를 쏟아부으면서까지 그들이 원하는 건 단 하나예요. 이름을 기억시키겠다. 그래서 가장 많은 노출로 기억을 시키는 거고, 자, 아니면은 나랑 얘기를 많이 하는 방법으로 이제 오랜 시간 그 사람에 대해서 탈모 샴푸에 대해서 얘기 듣고 피부과에서 탈모 샴푸에 대해서 한 10시간 정도 듣고 이러면은 이제 기억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근데 온라인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검색하기 전까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일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통 아마추어는 이렇게 씁니다. 그냥 자신의 강점을 나열하시오 정도만 해도 숨이 찰 것 같아. 너무 힘들어요. 아니, 내 소개도 안 해봤는데 내 소개도 멋지게 해야 돼. 내가 운영하는 농장도 멋지게 소개를 해줘야 돼. 내가 따는 그냥 야채들도 멋있게 얘기를 해줘야 돼. 그 다음 배송이 어떻게 되는지도 얘기를 해야 돼. 이걸 샀던 사람들이 어떤 후기를 남겼는지도 배투기를 뽑아서 줘야 돼. 예쁘게 DP된 사진도 보여줘서 고객들이 내 그릇에 나왔을 때 그런 참외 같은 것들 보여주는 것도 예시를 보여줘야 돼. 이걸 활용한 음식들도 보여줘야 돼. 내 자랑도 더 잘해야 돼. 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지치죠. 지칩니다. 근데 이건 아마추어고요. 어쨌든 이걸 했어. 이걸 한번 하고 나면 이제 조금 이제 숨 돌릴만 하다 싶은데 문제보다 항상 경쟁사들이 따라온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 내 장점을 나열했는데 경쟁사들도 어떻게든 허겁지겁 해가지고 이제 나열했어. 자, 그리고 그러려면 우리는 핵심 기억을 심어야죠. 핵심 기억을 심어야 돼. 뭐냐면 경쟁사랑 나랑 차별화될 수 있는 핵심 기억을 심으셔야 됩니다. 근데 일단 문제는 뭐다? 이 핵심 기억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 두 번째는 핵심 기억을 기껏 만들어 놓고도, 이걸 슬로건이나 캐치카피라고도 부르는데, 이걸 만들어 놓고도 고객한테 인식시키는 방법을 몰라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의 99.9%에 이르는 아마추어 세계에서는 이 핵심 기억을 어떻게 심고, 온라인에 맞춰서, 온라인의 특성에 맞춰서 어떻게 심고 어떻게 설득시키고 어떻게 기억시킬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저 비슷한 자기소개 정도만 하거나 아니면 남을 까내리면서 내 장점을 어필하는 그냥 논리성 상세 페이지로만 버티다가 남이 딱 비슷한 상세 페이지 가져오면 확 밀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온라인의 특성을 먼저 알아야겠죠. 온라인 특성은 뭐다? 바로 1클릭의 생사라는 거죠. 사실 너무 절박하죠. 1클릭의 생사, 즉 한 번의 클릭으로 우리는 고객들이 날 선택할지 안 선택할지를 나눠지게 됩니다. 뭐 여기까지는 익숙한 얘기야. 그래. 근데 요 절박이란 단어에 집착을 하셔야 돼요. 이 절박이란 단어. 자, 제가 네이버 강의 할 때 항상 그 공개 강의 할 때 제일 첫 번째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오프라인 강의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뭐냐면 한 100명씩 이렇게 쫙 있는 가운데서 손을 들라고 해. 무슨 질문을 던지냐면, 여러분의 쇼핑몰이나 스토어 이름을 여기 역삼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알 것 같다 라고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손을 못 들어요. 이게 되게 절박한 얘기죠. 무슨 얘기냐? 강성윤이 반갑습니다. 네. 왜 절박할까요? 딱 한 번의 클릭으로 인해서 여러분을 기억은커녕 스쳐 지나가거나 선택을 못 받을 확률이 99.99999%인 거예요. 왜? 경쟁사는 세고 셌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기억에 대한 부분, 온라인의 기억은요, 너무 절박해요. 네, 너무 절박합니다. 기억은 너무 절박한 얘기고요. 그 기억을, 그러면은 이 기억을 어떻게 심으려고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엿보여 드릴게요. 자, 프로는 이 기억을 어떻게든 심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1클릭 만에 심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클릭 만에 심어야 되면은 요거에 대해서 일단 제일 쉽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제일 쉽게 하는 방법이 바로 반복하는 거죠. 주입식 교육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반복하면 일단 기억이 될 것 같아. 자, 그래. 그러면 나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도 좀 반복 좀 하는데, 내가 마케팅 메시지를 볼 때 뭐 배송 친절해요. 우린 친절한 업체예요. 뭐 아니면 뭐라고 표현하지? 아니면 우리 고객들이 참 행복해 했어요. 뭐 이런 거 반복 계속 하는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집착에 대해서 집착의 마케터들은 조금 더 디테일합니다. 조금 더 어이없죠. 어떻게 반복을 하느냐? 바로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지금 이미지가 나오고 있는데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이렇게 크게 확대를 해드릴게요. 자, 이건 조명사진입니다. 조명사진인데 조명사진 중간에 뭐 있어요? 중간에 뭔가 글자가 뭐 있는 것 같죠? 뭐지? 요 사진 한번 볼까요? 물론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지금은 안 하고 있고, 아주 전설적인 조명 쇼핑몰의 과거의 흔적이라고 봅니다. 어깨 2등까지 올라갔었던 전설의 쇼핑몰인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도 잘 안 보이실 거예요. 되게 잘 안 보이게 써놨어. 볼까요? 자, 여기 좀 더 확대해 볼까? 여기 흐릿해졌는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 고품격 조명 전문샵 비비나 라이팅이란 단어가 이미지에 붙어 있습니다. 이게 보이십니까?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업체 같은 경우는 고품격 조명 전문샵이라는 단어를 고객한테 인식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이 마케터가. 그래서 어떻게 한다? 사진에 워터마크처럼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고품격 조명접부터 비비나. 워터마크 하면 엄청 험악하고 이렇잖아요. 그치만 사진 하나하나마다 붙였어요. 사진 하나하나마다. 그래서 물론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이 집착이 촌스럽다 그래서 나갔을 수도 있고, 물론 그래서 한때 2등이었던 전설적인 쇼핑 브랜드가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태가 되긴 했지만, 어쨌든 그 이유 때문이기도 하겠죠. 어쨌든 고품격 조명 전부샵 비비나 라이팅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모든 사진마다 채워 넣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뭐냐면 여기 같은 경우는 다른 조명에 비해서 고품격이란 걸 어필해주고 싶은데 이 고품격이란 단어를 어떻게든 전달하고 싶으니까 어떤 짓을 했다? 모든 상세마다 모든 사진마다 이렇게 워터마크를 넣었다는 거예요. 물론 나름의 기술이 들어갔죠. 어떻게 들어갔냐면 그러니까 예쁘게 들어갔죠. 조금 예쁘게 들어갔어요. 여기 보시면 조금 예쁘게 들어갔어요. 조금 예쁘게 들어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도 그렇게 어색하지 않고 뭐 일석이조죠. 남이 퍼가는 것도 방지하면서 이거 워터마크라고 하는데 방지하면서도 내 메시지를 일관성 있게 전달을 하는 방법을 쓰고 있었던 거죠. 자, 이게 집착입니다. 이게 집착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집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단어를 정했어 그러면은 마케팅 메시지는 플러스 문구를 계속 모든 상세 페이지에 이미지마다 다 집어넣는 거죠. 그러다 보면 쇼핑몰인 경우에는 수천 번에서 수만 번을 볼 거고 적어도 상세 페이지에선 수십 번을 볼 거잖아요. 이럴 순 있어. 이미지가 별로 막 망가지면 어떡하지? 안 예쁘면 어떡하지? 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이미지는 그렇게 예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깨 1위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구를 예쁘게 넣는 것만으로도 오히려 더 특별하게 볼 수 있고 옛날에 그 광고 데이비드 오깁이라는 전설적인 광고 업체가 캡션 없는 즉 자막 없는 이미지는 무용지물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오히려 자막도 붙으면서 이미지도 동시에 보일 수 있으니까 주목도가 팍팍팍팍 올라가는 아주 약간이나마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팁이 생기죠. 예.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자, 이런 것도 집착의 시작이에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지금 쇼핑몰 하고 계시면 한번 붙여보세요. 생각보다 효과가 꽤나 좋았었습니다. 왜냐? 저희가 이 워터마크를 당시에 이제 조명 브랜드 중에 한 군데 이식을 했고 그 브랜드가 불과 3년 만에 1등으로 치고 올라갔거든요. 그 경험에 의하면은 하나의 단어를 고객한테 신고 안 신고가 쇼핑몰의 1, 2위를 혹은 어깨를 뒤바꿀 수 있는 판도를 만든다는 거를 저희는 알게 되었죠. 자, 그래서 이런 워터마크 같은 경우는 사실 다양하게 쓰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AS 플러스 6months 이렇게 적혀 있는 것처럼 이런 것처럼 이제 사용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냥 상품 썸네일에 뭐 여기 V를 붙이던 이렇게 해서 나오긴 하는데 사실 아주 클래식한 내용으로는 내가 전달하고 싶어하는 마케팅 메시지를 씹는 것만으로도 고객의 기억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죠. 예를 들자면
이런 업체가 있어요. 이런 업체는 레드펑킨이라는 업체인데 이것도 전설의 사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매출액이 거의 5.6배 정도가 늘었거든요. 제 기억에 5.6배가 거의 한 6개월 만에 늘었어요. 그게 말이 되나? 이거 서비스 회사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결혼식 사회를 제공하는 회사였습니다. 결혼식 사회를 제공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였냐면 그 레드펑킨이라고 하는 회사는 개그맨으로 결혼식 사회를 주선하는데 문제가 결혼식 사회 비용을 온라인에 공개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즉 뭐냐, 내가 결혼식에 입장하려고 하는데 사회자를 그냥 어설프게 친구가 불러가지고 망칠까? 아니야. 그래도 좀 재밌게 하고 싶은데 인지도 있는 개그맨을 좀 불러가지고 내 개그맨 사회를 좀 시키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있는데 중요한 건 그 개그맨의 가격을 공개할 수가 없다는 거였죠. 자, 그래서 이 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는 가격을 모르는 상품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케터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 가격을 알 수 있게끔 유출시켜야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서비스가 얼마큼 사회가 좋고 이 사회로 얼마큼 멋진 경험을 하고 이런 것도 알려줘야 되지만 그건 사실 뒤쪽이고 일단 이 사이트를 봤을 때 바이럴을 막 쳤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누가 뭐 멋진 개그맨이 나와가지고 뭐 결혼식을 해줬더니 사람들도 너무 박수치고 너무 인상이 깊었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바이럴 기본적으로 한 사람들이 이제 사이트로 들어오는데 사이트 들어온 사람한테 가격은 문의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운동하는 그런 헬스장이나 피트니스가 가격 문의 적어 있으면 제일 어리석다고 판단합니다. 가격도 모르는 거에 문의를 할 인간들은 별로 없어요. 정말 너무 하고 싶지 않으면.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뭘 했냐면, 자, 그렇다고 해서 가격을 공개할 수는 없으니, 가격을 공개하기는 굉장히 뭔가 리스크가 생기는 일이죠. 공개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한다? 가격을 유출을 하면서도 예상을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었죠. 그게 바로 어떤 내용이었냐면 결혼식 사회 항공권보다 저렴하게라는 캐치카피였어요. 이게 뭐냐면 결혼식 사회를 항공권보다 저렴하게라고 하면 항공권 하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잖아요. 특히 신혼부부라든가 요즘처럼 해외여행 많이 가시는 분들은 노상 떠오르는 게 항공권 한 200? 300? 뭐 이럴 거잖아요. 그 정도면 되는구나. 요거를 유출시키는 거죠. 자, 요걸 유출시켰어. 그러면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고객이 불안해하는 요소들을 완전히 해결하면서 경쟁업체는 다 문의라고 적혀 있을 테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여기가 훨씬 더 유리해질 수 있겠죠. 그치만 한 가지를 더 하죠. 여기 사진에 보이는 거 뭔지 아십니까? 자, 프로들은 그래 내가 결혼식 사에 항공권보다 저렴하게라고 하는 슬로건을 만들었고 그거를 고객들로 하여금 구매를 하는데 이상 없게끔 만들었어. 좋아. 거기까지는 좋았어. 근데 그거를 알려주고 싶잖아. 제대로 알려주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여기 사진에 보이는 이 항공기 모형이 꽤 비싸더라고요. 이 항공기 모형을 삽니다. 이 항공기 모형을 사서 모든 모델 컷 할 때 들고 있는 거죠. 집착이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항공기를 들고만 있을까? 아니죠. 이 항공기를 이 한 명이 메인에 들고 있는 사진을 일부러 찍으러 다녔고 또 이 항공기도 어떻게 나오냐면 당시에 이제 개그 콘서트가 아직 있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개그 콘서트 개그맨들이 이런 알바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항공기도 일단 큰 전보항 747 항공기라고 하는 큰 항공기 그때 당시에 거의 40 몇만 원짜리 그걸 사서 들고 있었어요. A급 연예인들은 그걸 들고 있고 그 다음에 동남아 항공기 같은 경우는 이름을 유럽 미주 항공권이라고 해가지고 개그맨 한 10명을 채워놓고 그 다음에 동남아 항공권 그래서 개그맨 6명을 채워놓고 마지막엔 이제 제주항공 비행기도 샀거든요. 제주항공 비행기도 사가지고 제주항공권 이렇게 들고 있는 정말 무명인 개그맨들 있잖아요. 가끔 방송 어쩌다 한번 나온 카메오 같은 그렇게 딱 들고 있었죠. 그래서 이 사이트를 보면 모든 연예인들이 다 항공기를 들고 있었고 그래서 결혼식 사회에 항공권보다 저렴하게라고 하는 그 단어에 대한 일관성을 기억에 계속 심을 수가 있었어요. 왜? 다른 데도 연예인 사진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개그맨 사회 같은 경우는 이런 홍보 사이트가 여러 개예요. 그러니까
개그맨한테 직접 내가 이거 소개해 줄 테니까 중간에 수수료를 받는 형태의 서비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트 가도 저 개그맨이 있고 이 사이트 가도 저 개그맨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가격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그 다음에 항공권이라는 고객의 명확한 그 그러니까 가격을 어느 정도 제시를 확 해버린 거죠. 그리고 그 개그맨한테도 그렇게 피해가 안 가는 그 절충안을 마련한 다음에, 그리고 그걸 집착을 하는 겁니다. 집착의 나무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항공권보다 저렴하게 해가지고 뭐 미주 항공권, 동남아 항공권, 제주 항공권 해가지고 재미도 있지만 고객한테 강렬한 인식이 남아서, 그래서 약 5.6배 정도의 매출액이 6개월 만에 이제 확 올라갔던 형태도 있어요. 유입자는 비슷한지언정 전환율 자체가 너무 넘사벽이 돼버린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집착의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집착의 나무를 극대화했던 사례를 제가 나침반 교육에서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집착의 나무, 그러면 알겠어. 그럼 나는 비행기 항공권을 들어야 되나? 아니죠. 비행기 항공권을 들라는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백화점 VIP 과일 마트보다 저렴하게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 과일의 정석 같은 경우는, 이 백화점 VIP 과일이란 단어를 신기 위해서 나무를 이제 세웁니다. 어떻게 세울까요? 백화점 VIP 과일, 그러니까 과일의 품질이 좋다는 거죠. 과일의 품질이 좋다는 거를 마트보다 저렴하게라는 슬로건을 고객한테 인식시키고 싶어. 근데 그 인식시켜야 되는 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사이트를 만들 때는 이 맵을 그릴 때 일단 백화점 VIP 과일이란 코너부터가 나오기 시작해요. 예. 백화점 VIP 과일이라는 코너가 나오고 쭉 내려가죠. 그러니까 코너 이름도 백화점 VIP라는 코너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이 집착의 내용들이 뭐냐면, 우측에 그 메뉴들이 있어요. 우측의 메뉴들이 백화점 VIP로 만든 정성껏 만든 과일 바구니들, 백화점 VIP 코너에 납품되는 백화점 VIP 선물 세트, 이런 식으로 코너 이름도 그렇게 적혀 있어요. 요것도 포인트입니다. 코너 이름도 반복하고 있죠. 단어를 반복하고 있어요. 이게 집착이에요. 거기에다가 여기에 최악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최고의 집착은 뭐냐면, 컨텐츠를 보면 백화점 VIP 과일은 무엇인가요? 그 사이에 뭐가 있죠? 여기 사이에 슬로건이 숨겨져 있습니다. 백화점 VIP 과일 마트보다 저렴하게 라고 하는 슬로건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내려가면은 여기서도 보면 이제 백화점 VIP 무엇인가요? 마트보다 저렴하게, 중도메인 김주영 마트보다 저렴하게, 농협 가락시장 공판장 마트보다 저렴하게, 과일을 볼 수 있는 마트보다 저렴하게, 보여드린 경매는 지금보다 더 있습니다. 마트보다 저렴하게, 마트용 세 가지를 굽니다. 마트보다 저렴하게, 백화점 VIP 선별 중도메인을 소개합니다. 마트보다 저렴하게, 과일이 안 주면 구입하지 않는다. 마트보다 저렴하게, 과일 받는 이유는 뭘까? 백화점 VIP 마트보다 저렴하게, 가장 좋은 과일 샀습니다. 마트보다 저렴하게, 그에 관한 모든 과일에 찍혀있는 마트보다 저렴하게, 과일에서 그의 과일을 만나면 마트보다 저렴하게, 과일 품평회를 소개합니다. 마트보다 저렴하게, 2014년 10월 2월 8일 마트보다 저렴하게,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볼게요. 이런 식으로 계속 단어들을 반복해서 나오는 걸 보실 겁니다. 아직 제가 끝낸 거 아닙니다. 좋은 사과를 고르는 방법 해가지고 이제 별별 컨텐츠를 다 집어넣으면서 체류 시간도 확보하면서 어떻게든 VIP 과일 마트보다 저렴하게라는 단어를 씹으려고 노력을 했고, 실제 이 업체 같은 경우는 매출 상승액으로 따르면 거의 10배에 달하는 매출 상승액을 기록을 할 정도였어요. 왜? 이유는 뭐였을까요? 그 10배의 매출 상승폭은 과일 바구니로 전환했어. 물론 지금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당시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세 페이지 하단에도 이런 식으로 마트보다 저렴하게라는 내용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프로의 집착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집착을 안 하면 기억을 못 씹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억을 못 씹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집착의 나무를 VIP 과일은 무엇인가, 가락시장 중도메인의 하루 이런 식으로 코너로도 연결을 해서 계속 집착과 전문성을 어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결과는 5.6배랑 거의 10배 이르는 매출 상승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집착을 가지고 있는 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거나 아니면은 그 자기 사업을 하고 가셨는지 혹 그 컨텐츠 마케터가 집착을 포기하면 요게 에이 뭐 이렇게 구려 뭔가 이렇게 우리 이런 거 귀찮아서 해야 돼? 혹은 사진한 게 올릴 때 디자이너가 한두 개 빼먹었는데 나중에 보면 다 빼먹은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어지기도 하더이다. 예, 그리고 그래서 전설의 사이트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 레드펑킨이라는 사이트도 지금 존재하지만 이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담당자가 몇 번씩 바뀌면서 사이트 리뉴얼을 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컨텐츠를 다 날렸기 때문이죠. 뭐 어쨌든 간에 이 아마추어 프로는 단어를 어떻게 심을지를 고민한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좀 옛날 클래식이야, 클래식. 굉장히 클래식이고 사실 지금도 효과적이긴 하나 좀 더 세련되게 가보겠습니다. 좀 더 세련되게 가면 어떻게 되냐? 브링백이라는 단어를 볼게요. 브링백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만든 사이트고 브링백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안티에이징 화장품이에요. 안티에이징 화장품인데 이름을 질 때 저희가 브링백이라고 했습니다. 뭐냐면 이 안티에이징 화장품 라인이 앞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뭐 좀 확장 뭐 색조도 가고 아니면은 그냥 기초도 가고 아니면은 선크림도 가고 그러면 이름을 좀 넉넉하게 적겠죠. 무슨 코퍼레이션 이렇게 했겠지만 우리는 일단 이 코스메틱 시장이 얼만큼 전쟁터, 완전 프로들의 싸움인데 코스메틱은 저도 코스메틱은 되게 안 하려고 합니다. 너무 전쟁터기 때문에 너무 프로들의 세상이라 절대 저도 안 참전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참전을 했다면 이름을 기억시켜야죠. 그러면 저희는 뭐 한다? 집착의 나무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집착의 나무를 만들어야 돼. 그럼 집착을 어떻게 할까? 자, 안티에이징이야. 안티에이징, 즉, 내 주름을 펴주게 하고, 기미를 날리게 하고, 뭐 이런 제품이에요. 이런 제품의 집착의 나무의 첫 번째는 네이밍이죠. 뭐를 전달해 줄 건데, 일단 얘네들은 다른 화장품에 비해서 되돌려지는, 즉, 돌아간다는 느낌을 강렬하게 고객한테 사이트 전체에서 어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집착의 나무로 세팅을 했던 게 일단 네이밍, 브링백이라고 하는 네이밍이었어요. 자, 브링백이란 네이밍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보통은 여기에서 끝나요. 여기에서 그냥 브링백이다. 그냥 문구를 받고 브링백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프로는 안 그런다. 프로는 어떻게 할까요? 프로는 이제 사이트 맵을 짜는 거예요. 사이트 맵을 짤 때 어떻게 하면 이 돌아간다라는 단어,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어필을 할까를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브랜드 콘텐츠를 얘기할 때 딱 10년 전 피부로 이런 식의 콘텐츠가 나오기 시작해요. 딱 10년 전 피부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EGF 활성화 제품인데 어쨌든 이 제품 같은 경우가 이제 딱 10년 전 피부로라는 슬로건을 잡고 돌려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보통의 브랜드는 그냥 브랜드 콘텐츠 이렇게 나오고 끝나는데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을까? 자, 재밌는 거를 이제부터 기술 들어갑니다, 여러분. 어떤 기술이 들어가냐면 리마인드 프로필이라는 기술이 들어가요. 리마인드 프로필 뭐냐? 화장품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내 효과 효능을 고객한테 검증받지 않는 이상, 임상을 받지 않는 이상 어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효과 효능,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이걸 발랐을 때 이렇게 예뻐져요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표현이 굉장히 제약되니까. 그런 상태에서도 그럼 그거 안 보여줘? 아니죠. 그게 아니라 그걸 유추할 수 있게끔 보여주는 코너를 만드는데 이름이 리마인드 프로필 이벤트예요. 이게 뭐지? 리마인드 프로필 이벤트. 뭐냐면 이렇게 모델들에게 너가 뭐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비포 사진을 찍습니다. 비포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 메이크업 전에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메이크업 후의 사진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거를 별말은 없어. 별말은 없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리마인드 프로필입니다. 내가 이런 얼굴이 이렇게 청초해지기도 하네. 이런 얼굴이 이렇게 되기도 하네. 이런 얼굴이 이렇게 되기도 하는구나. 이런 얼굴이
이것도 휴리틱의 법칙이죠. 이런 얼굴이 이렇게 되기도 하는구나. 이런 얼굴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리마인드예요. 왜 점점 남아 어려져? 태어를 비껴간 듯. 효능 효과에 대한 내용을 하지 않고 감성 팩트로 얘기를 하는데, 자, 요것도 코너의 묘미인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코너를 놔둡니다. 브링백의 역사라는 코너를 만들어서, 자, 역사 같은 경우도 이제 과거로 돌려주는 듯한 느낌의 컨텐츠들인 거죠. 그래서 그 다른 사이트나 다른 컨텐츠에 비해서는 훨씬 더 시간에 대한 집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역사라든가 리마인드 프로필이라든가 딱 10년 전 피부로란 내용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코너들을 항상 배치를 해놨습니다. 물론 이 상태도 지금은 좀 바뀌었어요. 여기에도 원래 영상이 돌고 이랬단 말이죠. 뭐 이런 것도 이제 시간이 돌아간 내용이고, 영상도 어떤 내용이냐면 영상 자체가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는 그런 영상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 영상을 찍어도 그 시간이 뒤로 올라가는 듯한 어필을 하게 됩니다. 쭉 보면은 아마 여기에 아마 이런 내용이 있죠. 이런 영상들 하나조차도 시간을 돌리는 영상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요거는 이 전체적인 컨텐츠에서 시간을 돌리겠구나라고 하는 굉장히 일관성을 갖게 되고요. 뭐 그 결과는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은 소유진을 모델로 쓸 정도로 굉장히 핫한 브랜드가 돼서 이게 불과 1년 반 정도 만에 벌어진 일이죠. 자기가 1년 반 정도? 1년 반? 1년 반 약간 넘은 것 같네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자,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일관성의 나무, 즉 집착의 나무라는 거는 시간을 돌려야 된다라는 멘트를 내가 전달하고 싶어. 근데 내가 뭐 방송 CF도 하면 좋겠지만 적어도 내가 사이트 컨텐츠에서는 시간을 돌려준 리마인드 프로필, 딱 10년 전 피부로 브링백의 역사, 그 다음에 영상들도 시간이 돌아가고 이런 것들로 다 일관성 있게 채워지면 적어도 고객들이 아주 시간이 돌려지겠구만 이라는 단어를 심을 수가 있죠. 브링백이란 단어를 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호유 더미 로레알이라는 대표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예. 제프 빙글빙글 기억납니다. 예. 아주 그 장학생이시네, 제아님은. 자, 그쵸.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이제 우리는 아까 전처럼 얘기하는 게 단 1클릭에 생사가 갈려지는 그게 문제잖아요. 이 기억이란 게 사실 너무 절박한 상황인데 모두가 좀 요거를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왜 못하는지 모르겠고, 왜냐면 이거 진심이 아닌 거지. 이해를 못하고 그냥 놔요. 이해를 모르겠어요. 저도 되게 절박하거든요. 오늘 내 제품을 살 사람이 오늘 놓쳤어. 다른 걸 샀어. 그러면은 온라인은 대부분 한계 시장이기 때문에 다음에 안 온다니까요. 안 오면은 그럼 나는 망하는 거야. 예. 먹고 살만하고 할만해지고 나서 집착을 근데 저희도 사실 그런 건 겪습니다. 저희도 이제 좀 있어 보이고 막 이렇게 있고 싶어서 막 한번 진화를 하려고 했는데 역시 부간이 명간이라고 집착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단어를 내 제품이 여러 개라면 그 제품마다 그 단어를 어떻게든 찾아서 그 단어를 신고 상징을 만들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클래식한 그 사례들이 저한테는 좀 더 괜찮았던 사례들이라 여기에서도 그 캐논 상품 때 특히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게 더 심해지죠. 예. 그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는 요 집착이 굉장히 심해져야 되는데 여기에서 잠시만요. 이게 추억의 또 상태가 돼가지고 보여드려야 됩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게 이 마미포토라고 저 오프라인 강의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쵸?
그 오프라인에서도 그 원래 이 상품 같은 경우가 좀 보시면은 이제 MG7170 같은 그 프린터, 저는 캐논 프린터 상세를 좀 많이 만들었었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히트작이 저희가 만든 제품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7170이라고 하는 이런 제품이 있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냥 잉크젯 제품으로 뭐 아주 빠르지도 않고 아주 엄청나게 고화질도 아닌 무언가의 제품이었고 가격대는 한 30만 원 정도 되는 꽤 고가의 제품이었어요. 이 잉크 그때 당시 레이저 프린터가 좀 대세였었고 그래서 이 상품 페이지를 저희가 리뉴얼을 맡았었는데 자 예를 들어가지고 이 상품 페이지는 그냥 쭉 봤을 때도 그냥 쓱쓱 제가 넘겼지만 기능에 대해서 나열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이것도 꽤 유명한 회사에서 만든 상세 페이지죠. 그 롯데 전속 그 어디 대홍기획이라고 하는 그 기획사에서 만든 상세 페이지입니다. 근데 이제 이 제품이 특색이 없고 팔리질 않으니까 이제 저희 거긴 담당자와 저희가 이제 협의를 해서 그 마미포토라고 하는 이름을 만들어내요. 뭐냐면 이건 남성분들에게 좀 팔리기 힘드니까 여성분들 특히 엄마 타겟으로 해서 한번 컨텐츠를 만들어 보자 라고 했고 그때 당시에 그래서 마미포토라고 이름을 붙인 다음에 자 집착을 하죠. 어떤 집착을 할까요? 애기에 대해서만 집착을 합니다. 기존의 그 프린터 같은 경우는 뭐 얼만큼 잘 출력돼요, 우리 화질이 어느 정도나 돼요, 스펙이 어떻게 돼요, 뭐 이런 무슨 멀티플 기능이 있어요. 이거를 전면에 지금도 많은 노트북들이 그렇게 어필하고 있는데 여기는 아예 그 뭐라고 표현할까? 기능이 특출나다기보다는 애매했어요. 애매했어요. 고화질 잉크젯이에요. 고화질 이렇게 사진을 뽑을 수 있는 고화질 잉크젯인데 고화질 잉크젯 특성상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고 그러면서도 가격대는 보통 당시 잉크젯 프린터가 싸게 사면 5만원 뭐 약간 가격이 있어도 10만원대였는데 얘는 30만원대 제품이어서 일반적으로 스펙 위주의 시장에서는 이 제품이 잘 안 팔렸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미포터 그래서 이제 타겟층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성이라든가 남성 위주의 프린터 시장에서 벗어나서 엄마에게 팔아야겠다. 그래서 마미포토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집착이 시작되는 겁니다. 뭐냐? 마미포토라고 이름은 붙여놓고 엄마에게 좋아요고 한두 컷만 나오면 그럴 수도 있어요. 대부분은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한다? 심지어 말씀드릴게요. 심지어 지금 마미포토 상세 페이지도 그래요. 엄마 사진 한두 개 나오고 끝나요. 어쨌든 마미포토 같은 경우는 뭐 뽑아줘 주지 않은 사라져버린 것들 사진들 내 아이의 오래 애기가 나오죠. 애기가 나오고 그리고 아기 엄마 프린터로 생생하게 만져보세요. 그 다음에 작기만한 미니 프린터라고 해가지고 당시에 엄마한테 인기 있었던 약간 인탁트 같은 즉석 프린터랑 애써 비교를 합니다. 한번 비교해 세상 유용하지 않나요? 내 아이의 가장 예쁜 순간 오래오래 아이 사진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오고 스튜디오에 쓰는 포토 프린터 화질 그대로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뭐 DPI라는 숫자를 씁니다. DPI 600이고 뭐 그래서 어떤 화질 몇 픽셀까지 뽑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보통의 프린터 상세 페이지였는데 여기에서는 엄마 언어로 쓰죠. 스튜디오에 쓰는 포토 프린터 화질 그대로 이렇게 이 작은 종이에 애기가 또 나오고 그래서 애기들이 여기도 보면은 기술이 숨어 있는 거 보이십니까? 여기 기술 프로 숨어 있죠. 사진감보다 더 잘 나오는 악연마 프린터라고 워터마크가 다 박혀 있어요, 여러분. 아, 요즘 저도 다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하여튼 워터마크가 다 붙어 있어요. 워터마크가 다 붙어 있고 그래서 뽑아주지 않을 사라져버릴 순간 내 아이 오래오래 남겨주고 싶은 사진이 죠 애기랑 엄마의 내용으로 이 상세 페이지에 50% 이상이 채워져 있습니다. 캐논이란 브랜드가 이렇게 하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영세부터 담당자에게 대단한 결정이 있었고 그리고 그에 대한 집착의 결과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도 안 팔리면 안 팔리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0세부터 7세까지 세계 최대 화소 그 다음에 포토인 제주 이렇게 해가지고 이 느낌 그대로 담는 유일한 악연막 프린터 이렇게 하고 기존에 나왔던 내용들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되고요. 이 캐논 같은 경우는 전설적인 상세 페이지였습니다. 왜냐면은 이때가 2014년도에 만들었던 상세 페이지고 지금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유용한 상세 페이지고 팬덤이 있는 제품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때 역주행을 해가지고 2017년도에 다나와에서 프린터 최우수 히트 브랜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프린터 중에서 제일 잘 팔린 제품 중에 하나가 이 제품으로 선정이 된 거죠. 역주행을 한 거예요. 매년 30%에서 40%씩 역성장을 하기 시작했고, 당시에는 남자들한테 외면받고 스펙 위주의 시장에서 외면받던 이 제품이 아이 엄마라는 단어를 집착하고 그거를 씹음으로써 아이 엄마들, 즉 기존에 소외받았던 타겟들이죠. 예를 들어 엄마들이 프린터를 애기 사진 찍고 싶어서 막 찾았는데 기존의 프린터들의 언어로는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와닿지도 않고 잘 나오는 건지 빠른 건지, 그렇다고 해서 뭐 돈이 저렴하다고 그냥 무턱대고 사기 애매하고, 이 모든 타겟을 집중해서 공략을 해서 이 시장에서 아직도 아이 엄마 프린터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제품은 캐논밖에 없다는 게 어이없는 거죠. 그치만 요 상태가 전설적인 상태가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캐논 마법 프린터 같은 경우도 이 제품도 어디로 제가 이식을 심어놨었는데 그 공간이 어딘지를 모르겠네요. 예, 한 군데 심어놨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어떤 느낌이었냐, 안전에 대한 집착을 했고, 그 나침반 교육에서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이 제품이 그 3D 프린터인데 기능이 약간 별로였거든요. 그래서 기능이 떨어지고 가격도 비쌌어요. 그래서 안전에 대한 내용만 어필을 하면서 쭉쭉쭉 했더니 공기업 그 3D 프린터의 90% 이상을 장악하는 프린터가 됩니다. 그래서 안전이라는 단어를 심어버린 거죠. 처음부터 컨텐츠 끝까지 어떻게 하면 안전할까, 손끝도 다치지 말아야 된다, 보일 때 창이 있어서 열기가 새어나오지 않아야 된다, 공기조차 안전해야 된다, 아이가 만져도 안전해야 된다, 열 변형도 없어서 안전해야 된다, 이렇게 집착을 계속하면서 이제 들어갔던 거죠. 그게 뭐냐? 집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머니 컨텐츠나 혹은 프로가 만든 상세 페이지를 봤을 때, 혹은 비슷한 때깔의 상세 페이지를 봤을 때, 예를 들어가지고 저거랑 내 거랑 비슷하게 만들었어. 내가 스튜디오도 좋은데 쓰고 돈도 좀 써가지고 시니어 모델도 쓰고 막 이렇게 잘 짜는 모습도 뜨고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뭐가 밀리는 거지? 뭐가 밀리냐? 일단 1대1로 그냥 대적하면 선점한 업체가 무조건 이겨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무턱대고 그냥 비슷하게 만들었다고 한들 원조 꽃게집을 이기긴 힘들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원조집이 있는데 옆에 원조집을 같이 냈어. 그러면 그 집을 이기는 건 당연히 힘들어. 다른 서비스가 없고 다른 특별한 메뉴가 없으면. 아시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할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어쨌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어떠한 단어를 저 원조집을 능가할 정도로 집착해서 표현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이제 세우면 집착의 나무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그전에는 저희가 만들었던 포폴 중에, 기존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뭐 과일의 정석 같은 경우, 아니면 소녀폰에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소녀폰이라는 뭐 업체를 만들게 되면 약간 딱딱한 얘기보다는 감성적인 얘기들로 주변을 채웠어요. 꽉꽉 채웠고,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 뭐라고 표현할까?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 더 버라이어티 하면서 웅장하게 표현을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베이직 가구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베이직 가구라는 업체 같은 경우도 여기에 컨텐츠의 핵심은 품질을 증명하다라고 하는 그 증명이란 단어를 주로 쓰거든요. 그러면 증명을 집착을 합니다. 증명을 집착을 한다면 여기에 증명이란 단어가 한 번 더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영상 같은 데에서도 그 증명에 대한 내용들, 아들의 편한 공부 환경을 위해 100년간의 원목 퀄리티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 맞춤을 증명하다. 여기는 드립을 계속 쳐요. 품질을 증명하다, 원목을 또 증명하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당신이 맞춤을 증명하다, 맞춤 제작 스토리, 그 다음 원목을 증명하다, 원목을 묻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코너들도 보면은 뭐 디자인을 증명하다 해가지고 컬렉션 코너들이 있고, 그러니까 메뉴 이름들이 다 증명하다 아니면 내용 자체가 이제 증명하다,
품질을 증명하다, 뭐 역사를 증명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고객을 증명하다 이런 식으로 증명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사이마다 이제 약간 영상미가 돋보이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 스트리밍을 걸어가지고 좀 고급스럽게 보인다거나 이런 내용들을 이제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어서 전체적으로 여기는 뭔가 고급스럽다, 증명돼 있는 것 같다 라는 내용으로, 이제 역사를 증명하다 뭐 이런 식의 내용으로 이제 사이트 전체적으로 증명을 어필하는 거죠. 그 결과 사실 뭐 오프 더 레코드입니다. 요거는 이제 뭐 방송에 공개하기는 애매하지만 상당한 발전을, 이 불경기에도 가구 이태를 다 죽어나왔는데도 상당한 발전을 이뤘고요. 그 발전 자체가 되게 놀라운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자, 그래서 이 집착의 단계가 얼만큼 뛰어나냐에 따라서, 사람들로 하여금 머릿속에 뭘 심느냐가 달라질 수 있죠. 근데 아마추어 분들은 이 집착의 나무가 없고, 그 다음에 집착할 단어도 고르지 않고, 그리고 그냥 자기소개만 하다가 남이 자기소개를 따라하는 순간 밀린다면, 프로들은 집착할 단어를 결정하고, 즉 그 결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 반복할지, 어떻게 또 고객들한테 컨텐츠 맵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증명이란 단어를 스며들게 할지, 사이트로 할지 상세로 할지, 혹은 경쟁업체가 너무 세면은 제품 네이밍 자체를 아예 새로 파서, 이름 자체를 새로 파가지고 굉장한 하나의 일관성으로 고객들이 당신을 만나는 순간부터 모든 사진에서 그 제품 만드는 순간까지 단어 하나를 심을 것인가를 집중한다는 거죠. 집착하고. 그래서 그것이 프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